미사일 4발을 쐈습니다. 한미군 당국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려 한 것일까요?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속내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현재 핵 수준과 다가올 4월 핵실험설의 진실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우리 김미화 총무 잠깐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북한에서 어제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복합적으로 벌어졌어요. 네. 언론에 김정우 선교사를 공개하더니 네. 또 동해안으로 또 4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쏘고 이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저런 의도를? 글쎄요, 미사일 쏜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대응,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서로 좀, 스스로 어색하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주 목적은 앞으로 이어질 남북 간 협상에서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 통큰 양보를 하라. 네. 이런 경고, 이런 애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향을 아무래도 이제 저 위쪽으로 쐈거든요. 네. 키리졸브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쪽을 향해서 쏘면 불안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어차피 북쪽, 남쪽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발사에는 사정거리가 긴, 소위 국제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택하지 않을까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죠. 예,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북한 연해에서 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깨트리거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있을 남북 간의 협상, 금강산 재개라든지 오해사 조치 해제라든지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 단거리 미사일 쏜 게 2009년이더라고요. 네. 2009년 10월경인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별로 안 쐈어요. 네. 그전에는 또 보니까 여러 번 쐈고.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 시험 발사가 말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기술 개발, 성능 개발 차원에서 소위 기술적 동기에 따라서 계속 시험 발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죠. 그렇죠.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KN-01하고 KN-02라는 두 가지 단거리 미사일을 가장 주목하는데, 그게 다 이번에 쏜 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KN-01, 02는 사정거리가 200km가 넘지 않습니다. 한 160km 정도까지가 맥시멈 사정거리인데, 네.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주목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쏜 것은 스커드 계열이란 말입니다. 네. 스커드로는 B, C, D,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스커드 B는 사정거리가 한 300km. C는 한 600km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정 거리로만 본다면 스커드 B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 220km 정도 다 되죠. 스커드는 270에서 300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스커드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미사일이고 기술적인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그렇게 해석이 판단하고 되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게 단거리 미사일 저렇게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 한미 그 반응은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무시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사안 자체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하는 장거리 로켓을 쏜 것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시점이 좀 키리졸브 훈련 기간이고 이산가족 상봉 직후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리 남한을 향해서 경고도 하고 애원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자기들 뜻대로 관철이 안 되면 무슨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말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기술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장거리 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 해야 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그걸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판단을 해야죠. 예, 네. 북한이 북한이 지금 뭐 대륙간 탄도탄급 ICBM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고 예. 이런 걸 보면 어떤 동기에서든 앞으로도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박명성호 그런 게 그 ICBM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쐈던 거. 그렇습니다. 예. 예. ICBM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사정거리가 8,000km 이상.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정거리를 그렇죠. 가진 미사일. 인터컨티넨탈. 예. 근데 뭐 북한이 그런 동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군사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뭐 특히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예. 동기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 예. 지난번에 자기들은 뭐 엄청 성공한 것처럼 막 선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간에 떨어진 거죠. 예,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과시했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데. 네. 그런데 일단 이 비행 물체 위성체를 지구 궤도에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지구 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정도의 추진력이면 ICBM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결론이거든요. 예. 통상적인. 그렇다면 북한은 정교한 기술 개발에는 아직 미진하겠지만 ICBM 정도의 사정거리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약간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정확한 위치로. 네, 군사 미사일의 경우에는 떨어질 때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재진입 기술인데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때. 예, 가공할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많은 그 흔들림과 열을 받게 되고 그렇죠. 정확도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고 소위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언론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200km 이상 넘어가면 공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커드 C만 해도 사정거리 570, 600 이게 대기권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물론 뭐 그런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경우는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북한의 그 재진입 기술이 북한한테 낯선 기술은 아닐 겁니다. 지금 상당한 수준이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ICBM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핵이 거기에 탑재되면 그럼 이제 엄청난 위력을